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이제부터 진짜 문제는 더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이런 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황혼 이혼 사유가 나오고 있네요. 사유가 나오죠. 네. 그렇죠. 예. 일단 제일 큰 사유가 성격 차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배우자의 부정과 외도, 세 번째가 육체적, 정신적 학대라는데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연구에 의하면 이것만큼 잘못 알려진 게 없습니다. 성격 차이는 전혀 행불행, 이혼, 또 결혼과 무관하다고 합니다. 네, 서로 성격이 같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르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요. 성격이 뭐 외향적이라고 행복하고 내향적이라고 불행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못 사느냐? 대개 서로 정서적으로 조율이 안 될 때, 그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성격 차이라고 하고요. 네. 두 번째 배우자의 부정과 외도는 정말 이건 정말 심각해요. 단 한 번만 외도를 해도 뭐 20년, 30년 쌓아왔던 신뢰가 와르르 그렇죠. 무너질 만큼 그리고 그 고통이 크고 오래 가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보면 우리가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해서 그 사람이 가해자고 또 그 상대 배우자는 피해자다 이렇게 보통 가해자 피해자로 보는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때는 둘 사이에 있었던 다른 문제가 혹은 그 이전에 있었던 깊은 문제가 외도라는 것을 계기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짧게 사례 하나만 들어보자면 남편이 외도를 했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까 아내가 계속해서 성관계를 거부했는데 네. 본인도 기억을 못했는데 상담 중에 나왔어요. 중학교 네. 때 아내분이 성폭행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요. 계기를 통해서 두 분이 치료를 받고 아주 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네. 선생님. 세 번째 뛰기 전에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혼의 가장 큰 이유였던 게 이제 성격 차이 이런 건데 감정 조율을 하라고 하셨어요. 피아노 조율 이런 것도 아니고 이 감정 조율이 이게 쉽나요? 어디 방법을 좀 알아야 우리가 이걸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백 교수님 어떻게 조율하세요? 개인적으로요. 네. 네. 뭐 저는 뭐 성격도 다르고 우리 식성도 다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갈등은 너무나 많은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으면은 이제 감정이 막 치닫아가지고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규칙을 얘기했죠. 네. 이제 규칙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을 부드럽게 시작을 해야 돼요. 부드럽게. 네. 싸움이 시작되면은 감정 조율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감정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말을 부드럽게 시작하면은 조율이 됩니다. 화나는데요. 화나는데 말을 부드럽게. 그래서 노력을 해야죠. 예. 둘째, 네. 공격하면 안 돼요. 당신은 하고 시작하면 벌써 그게 공격이에요. 그럼 상대방은 또 무장을 하겠죠. 반격을 해야 되고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셋째로 나는으로 시작하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비난, 네. 격려 같은 것은 아주 독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네. 관계가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이 힘들 때는 예민해지니까 상대방이 아무 의도 없이 말을 했는데도 이게 비난으로 막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해석하지 않기, 비난으로 생각하지 않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싸움이 시작되더라도 반드시 그날 끝내라. 그리고 다음에 네. 다시 꺼내지 말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그런 얘기 저 들은 적 있어요.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일단은